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 15번째 궤인 지상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경 15번째 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상경계의 궤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순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들이 2025년 7월 1일이 상수지역 TV가 채널을 방영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그동안 상수지역 TV 채널을 보시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 특히 그 충고의 말씀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영 시간이 너무 길다. 두 번째는 한자가 많아 이해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세 가지 건의사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방영 1주년을 맞이해서 기존 방영하고 있던 매 5일마다 약 30분 정도로 방영했던 롱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서 그 미드폼과 숏폼을 방영하는 그런 신규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영 시간이 너무 길다, 한자가 많아 이해하기가 힘들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쉽고 짧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주역을 해석해 봤습니다. 그 구성은 주역에다가 역법을 더하고 거기다가 AI를 합쳐서, 즉 주역, 역법, AI를 융합한 말 그대로 세계 유일의, 국내 유일의 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라는 신규 방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법을 주역에 가미시킴으로써 매일매일 주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궤, 그 궤가 가지고 있는 운세, 또 AI가 전해주는 주역의 현대적인 개념,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주역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로 우리 상수지역 TV는 주역 강의에 관한 종합 채널로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롱폼, 미들폼, 숏폼으로 방영을 하는데, 롱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 5일마다 평균 30분 정도로 강의를 해왔었죠. 이걸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니까요. 그 다음 미드폼과 숏폼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미드폼은 매일 방영을 하면서 약 8분, 숏폼은 매일 방영하면서 약 1분, 즉 미드폼은 한자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주역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숏폼은
주역에 관심은 있대. 시간이 너무나 없었어. 출퇴근 시간이나 또는 지하철 속에서 틈틈이 읽을 수 있도록 숏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드폼은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통해서 방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숏폼은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유튜브의 쇼츠, 두 번째는 틱톡,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통해서 매일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미드폼은 한자에 자신 없는 분들이 주역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이 숏폼은 주역에 관심은 있대. 또 그날의 운세가 알고 싶대. 너무도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이 신구 방영은 상수주역TV 채널이 주역 강의의 종합 채널로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신규 방영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오늘 지상겸계는 우리가 괴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순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괴명을 볼까요? 지상겸입니다. 상괴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 하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효, 음효, 양효, 음효, 음효, 음효의 모습을 띠고 있죠. 괴상이. 이걸 이진법수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은 음효는 0, 양효는 1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0, 0, 1, 0, 0, 0이 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 1, 0, 0, 0, 0이라는 이진법수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괴가 음효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 하괴는 음효, 음효, 양효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상겸의 겸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겸은 말 그대로 겸손함을 뜻합니다. 겸손함. 즉 높은 산이 땅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겸손을 괴상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겸이 알려주는 고사를 제가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제목의 고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를 읽어주는 이유는 이 고사를 통해서 지상경계가 내포하고 있는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자만심이 가득한 무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으며 누구에게나 거만하게 굴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태도는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무사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평온한 미소와 함께 겸손함의 참된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은 그 무사에게 산의 고요한 자연을 보여주며 산은 항상 겸손하다. 높이 솟은 봉우리도 구름과 함께 어울리고 낮은 계곡도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그 무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말에 따라
산속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만함 대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그 후에는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겸손함으로 동료들과 화합하며 잘 지내게 되었죠. 지상경계는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무사히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후 마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겸손의 미덕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힘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할 때 더 무슨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 고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징, 이 지상경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징어를 한번 볼까요? 이 상징어는, 지상겸의 상징어는 겸손과 내면의 강인한 힘입니다. 그럼 이 겸손과 내면의 강인한 힘이라는 이 상징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괴상을 보시면 상계는 음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입니다. 땅은 겸손과 포용을 상징하고 있죠. 또 하계는 음요, 양효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계의 모습입니다. 산은 안정과 절제를 상징합니다. 이 둘이 결합해, 즉 상계와 하계, 즉 땅과 산이 결합해 겸손, 내면의 강한 힘, 겸손과 내면의 강인한 힘이라는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경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겸손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둘째, 내면의 기반을 단단히 하라. 셋째, 과시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하나하나를 보충 설명하면 겸손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큰 나무는 바람에 꺾이기 쉽지만 풀은 유연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죠. 즉 풀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위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실력 있는 리더가 팀원의 의견을 적극 소용해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 내면의 기반을 단단히 하라.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가 작품성은 지키되 유행에 맞춰 소통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과시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허영심은 진정한 성취를 가려버립니다. 결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자랑만 하기보다는 조용히 실적을 쌓아서 인정받는 것이 과시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는 현대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경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가장 높은 산은 땅속에 묻혀 있다. 괴상을 보시면 그렇죠. 높은 산이 땅속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상 지상경계의 괴상,
괴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번째 교인 지상경제의 첫 번째 시간, 둘째, 셋째, 넷째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경제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겸손이 곧 힘이다. 높은 곳을 원한다면 낮은 자세부터 갖춰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보다 더 넓은 주역의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기로 하십시다. 7월 5일은 24절기의 소서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벼는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과실과 채소가 풍성하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